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시정 연설에서 많은 장면들이 포착됐고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 연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 얘기를 하는 거는 원래 연설문 원고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즉흥적인 멘트. 일단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기 전에 여당 내부 얘기를 먼저 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을 볼까요? 오늘 지금 여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의 당권 경쟁. 오늘 선거운동 잘하고 있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세 명이 동시에 악수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두 분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했는데 두 분과 함께 이제 악수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같이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손을 잡고 찍는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아마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박찬대, 정청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멋진 경쟁을 하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러는데 지지자들 중에는 조금 과격할이 많지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같이 손을 잡고 누가 이기든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면서 누구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야만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 이런 말 안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를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자들 중에 예전에 영상 가져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 말했다고 소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영상 팩트니까. 맞아요.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예전 영상이잖아요. 제가 안 올렸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김종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지지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고 함께 하시던 분들이니까 누가 되든 민주당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으니 그런 공격하지 말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멋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이 공이 손을 잡았지만 두 사람이 SNS 반응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렇게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에 정청래 의원은 이게 여러 의미를 부여했어요.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6개월 만에 반전 이렇게 구성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의 SNS 한번 공이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박찬대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두 사람 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저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저런 당권 경쟁 이게 치열했다면 앞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표정으로 악수를 했는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시정연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당시에는 저랬습니다. 허변 그대로. 오늘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반응이 없다라고 했고 굳은 표정의 무박수. 조경태 의원은 박수도 쳤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화면에도 좀 보일 텐데 시정연설 마친 다음에 장윤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있는 통로로 쭉 나올 때
한 10몇 명 정도의 야당 의원들과 좀 악수도 하고 맞습니다. 지난 윤 전 대통령 때 시정연설 비교하면 누가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통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22년도 10월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았던 건 그 당시에 민주당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사실상 종북 그리고 뭐 반국가주의 세력이라는 사실 국가 지도자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였죠. 그렇게 적대시하는 국면에 야당과의 소통을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데 참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 일성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능의 지표야말로 통합이다. 그리고 무능의 결과물이 바로 분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불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야당이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하고 경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시정연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야당 의원 쪽으로 걸어와서 뭐 보면 악수를 한 번씩 하잖아요. 진종호 뭐 뒤에 여러 의원들 박준태 의원 뭐 이렇게 한지아 의원 뭐 여러 의원들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뭐 강명구 의원도 함께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물론 근데 아까 소통의 문제라고 했지만 당시 또 윤 전 대통령은 아니 뭐 내가 시정연설 가봤자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피켓 만들고 다 우하는 고성만 외치는데 내가 뭘 가냐라는 취지의 얘기. 이건 뭐 사실 잘잘못을 떠나지 그랬지만 오늘 본회의장 모습과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 와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걸 겁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진봉 교수님, 긴축만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다. 명확했어요.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러 오늘 시정연설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 야당이 좀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러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만 하는 거, 뭐 긴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는 긴축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바람을 불어내야 되고 훈풍을 불어넣어서 녹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는 타임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외부적 요인으로 보면 우리 주가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계엄 자체를 회복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다른 그러니까 평가도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야당 입장에서 물론 경제가 우리 뭐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더 많이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조 추경 혹은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 주겠다. 7월부터. 그런데 아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생각은 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겨냥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경을 좀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얘기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경제 수장이 현재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마치 그 경제 수장인 것처럼 은행권 수장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또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 훈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부터 오지랖으로 되게 유명했더라고요. 시시때때로 보면 도발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정치인이구나. 그럴 거면 정치를 하던가. 민주당 지도부인 이현주 의원이 이창용 총재 비판하는 건 뭐 최근에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오지랖이 넓고 하는 총재 역할을 잘못 아는 것 같다는 비판.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주 의원이 오히려 하는 총재 역할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하는 총재는 금리를 통해서 국가의 마지막 어떤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웰 페드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문제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사실 이 한응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나중에 하는 총재한테 책임을 떠넘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돈을 뿌리게 되면 결국 지금 30조 원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물가 상승이요. 최근 집값 인상 같은 경우도 보면 집값 인상이나 주식 인상도 보면 사실 뭐 우리가 기업이 잘 돼서 지금 주식 이게 값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창용 총재는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긴축은 방관이다라는 취지에 적극적인 돈 풀기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얘기까지 첫 번째 시정연설 핵심 메시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제주도는 관광도시입니다. 외국인도 찾는 곳인데 윷놀이 도법하는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 택시기사 보호할 안전장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백 오른 북한 주민들이 많다는데 명품백을 들고 나타났대. 뭐 리설주 얘기하신 것 같고요. 예. 명품백 든다고 명품 사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겨냥한 뇌구조원급은 조금 나간 거 아닌가. 뭐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 핵심 메시지까지 저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청문회 후폭풍 얘기 4위와 3위에 공의 정리해봤다면요. 오늘 저희 6월 26일 뉴스타프이 뽑은 1위는 바로 이겁니다.